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 할머니가 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손자가 실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숨겨온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진 뒤 가족에게 벌어진 일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편의상 영숙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영숙 씨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재훈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영숙 씨는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5년 전 재훈 씨는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수연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영숙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그 여자 괜찮은 거야? 엄마, 왜? 수연이 좋은 사람이야. 뭔가 눈빛이 불안해 보여. 엄마, 편견이야. 수연이 착해.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재우는 수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는 법이죠. 결혼 후 3개월 수연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잘 됐네. 영숙 씨는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설마 결혼 전에? 영숙 씨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주가 오는 게 중요하지 순서가 뭐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됐습니다. 수연은 산부인과 검진에 절대 영숙 씨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같이 가야지. 손주인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수연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영숙 씨는 섭섭했지만 며느리가 원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7개월 뒤 수연은 조산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2.8kg의 남자 아기였어요. 어머님, 손자예요. 어머, 우리 손자. 영숙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기를 안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산인데도 아기가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보통 조산아는 몸무게도 적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아기는 멀쩡했습니다. 이상하네. 조산아 치고는 너무 건강한데? 영숙 씨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주가 건강한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기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영숙 씨는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수연은 출산 후 3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영숙 씨는 기꺼이 손주를 돌봤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말까지도 민준이와 함께였습니다.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영숙 씨는 민준이를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재우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괜찮아.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이유식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민준이 너무 따뜻하게 입히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이 낮잠 시간 좀 지켜주세요. 영숙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요.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살, 2살, 3살. 어느새 5살이 됐어요. 영숙 씨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영숙 씨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린이집 등하원도 매일 시켜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수가, 너 손주한테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괜찮아. 손주 키우는 게 내 행복이야. 영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높게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이고 제 남편은 O형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AB형이네요. 의사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AB형이요? 네, AB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당황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제가 AB형인가? 보호자분 혈액형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수연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O형이었어요.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확실히 O형이시고 남편분은 O형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 아기가 AB형일 수가 없는데요. 혹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 재검사 해보시겠어요? 아, 네. 재검사 결과도 AB형이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 혹시 아기 친부가 따로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 말에 수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마침 응급실에 재훈과 영숙 씨가 도착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재훈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재훈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혈액형이 AB형인데요. 보호자분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O형인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O형이시고요. 네, 그런데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하면 이 아기는 유전학적으로 보호자분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숙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그게 확실한 거예요? 99.9% 확실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재훈은 비틀거렸습니다. 영숙 씨가 아들을 부축했어요. 재훈아, 진정해. 재훈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민준이가 내 아들이 맞아, 아니야? 미안해.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대답이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 씨도 주저앉았어요. 5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고. 재훈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었다니. 며느리,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영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5년 동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은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그럼 민준이 친아버지는 누구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그럼 너 날 임신해서 결혼한 거였어? 아니야. 결혼 전에 임신한 건 맞는데 그게 내 아이인 줄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안 나온다며.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수연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재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 씨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영숙 씨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직 어린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영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짐을 쌌습니다. 나 나갈게. 재훈아, 어디가? 엄마 집으로 갈게.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재훈은 영숙 씨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재훈은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역시나 친자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재훈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재훈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영숙 씨도 위로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5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 친손자가 아니라고 해도 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한 달 뒤 재훈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이유로요. 재판에서 재훈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모든 것이 수연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양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재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청구하시겠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재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이를 계속 키울 수는 없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영숙 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손자를 잃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재훈아, 민준이는 어떻게 지낼까?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랑은 상관없는 아이야. 그래도 5년 동안 키웠는데. 엄마, 그만해. 그 아이 생각하지 마. 재훈은 화를 냈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우울해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숙 씨는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었어요.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잘 지내고 있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마트에서 민준이를 봤어요. 수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아. 영숙 씨는 반사적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돌아봤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영숙 씨는 수연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때문에 참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넌 우리를 5년 동안 속였잖아.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준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친아버지는 찾았어?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죄가 없는데. 어머님, 나는 민준이가 보고 싶어.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5년 동안 키운 정이 있어.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과는 그만해. 그리고 내가 민준이 가끔 봐도 돼? 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요.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재우는 반대했지만 영숙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왜 그 아이를 만나? 우리 손자도 아닌데. 재훈아, 엄마는 민준이가 보고 싶어. 5년 동안 키운 아이야. 친손자가 아니래도 내 손자 같아. 엄마, 재훈이 넌 이해 못할 거야. 5년 동안 키운 정이 얼마나 깊은지. 영숙 씨는 민준이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영숙 씨는 민준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연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을 속였어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재우는 5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는 5년 동안 손자를 키웠는데 친손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만 상처받았어요. 영숙 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친손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키운 정은 쉽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클수록 상처도 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